자, 이렇게 중국도 이제 짐이 한 짐인데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 이제 네 번째란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네 번째 방중을 했다. 그러면은 과연 뭐 미북 협상은 잘 될 거고 김정은은 방한할 거냐? 제가 몇 개 맞춘 게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 거는 그걸 맞췄죠. 뭐냐면은 매티스를 트럼프가 날렸을 때 이거는 트럼프가 성격 이상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매티스와 트럼프 사이에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노선의 차이가 명확했다. 우선 첫째 하나는 저거에서 이제 명확한 거죠. 매티스와 트럼프 사이에. 그러니까 이 러시아나 중동에 관한 그 포커스로부터 이제 그 중국에 관해서 포커스를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포커스, 미국의 주적의 포커스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매티스와 트럼프 사이에 좀 이견이 심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군부, 그러니까 군사 커뮤니티, 국방 커뮤니티 약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군인만 한 210만 명.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 국방부 소속 문민 관료들, 직원들이 한 80만 명 되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300만 명짜리 그 국방 커뮤니티 군부인데 이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그러니까 뭐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를 다시 창설을 하고 다시 가다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와 매티스 사이에 노선 차이가 있었다. 이 두 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미 상원 국방위원장, 상원 외교위원장, 하원 국방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다 매파로 그쳤기 때문에 트럼프랑 가까운 사람들로 그쳤기 때문에 매티스를 날리더라도 트럼프가 받을 정치적인 타격은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작년 말에 그 매티스 날아갔을 때. 그거 아주 거의 정확하게 맞춘 것 같아요.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번 미북 협상에 대해서도 조금 좀 위험한 얘기를 드리면 미북 협상이 안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저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목록과 사찰을 내놔라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목록 내놓고 사찰을 오케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하자면 굉장히 큰 산을 넘은 거거든요. 그럼 전 미북 협상이 열리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만약에 북한이 목록을 내놓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무제한 사찰을 허용을 한다. 그러면 이건 큰 산 넘은 거니까 일단 넘고 가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 미북 협상이 일어난다면 결국 목록을 내놓고 무제한 사찰을 허용을 한 거다. 그 얘기는 이제 첫째는 넘버 투는 뭐냐면 목록을 내놓지도 않고 무제한 사찰을 허용한 것도 아닌데 왜 열린다면 왜 열릴까? 이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뭔지 사정은 모르는데 트럼프가 또 시간을 끌면서 수순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게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길로 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수순을 맞춰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더 이상. 작년에 2018년 6월 달에 저기 어디야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시간을 끌면서 수순을 맞춘 거예요. 저 직전까지 2017년 말까지 뭐라 그러죠? 핵 실험 막 하고 미사일 실험 미친 듯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경제 봉쇄 조이고 동북아시아에 군사력 딱 집중하니까 깨갱 납작 엎드려서 그 다음에 올리브가지 흔들었죠. 문재인 정부 통해서. 그래서 미북 협상으로 모두가 넘어가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북 협상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트럼프도 얘기하고 김정은도 얘기하듯이 그 다음에 핵실험도 없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8년 내내 사실은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실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으니까 일단 군사적으로 포위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치는 거는 안 칠 수가 있죠. 덜 치면서 이제 시간을 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시간을 버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 이거 도대체. 그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미중전쟁한 거 아니에요.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미중전쟁해서 경제 4%대 진입시켜놓고 성장 진입시켜놓고 미중전쟁 해가지고 중국의 손발을 묶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끌면서 수순을 맞춘 거예요. 중국의 손발을 확실히 묶기 전에 북한 쪽에 너무 갈등이 북한과의 충돌이 너무 빨리 오면 감당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북한과의 사태 악화를 일단 동결시켜 놓고 싱가포르 가서 다 껴안고 정상회담 하는 척하면서 북한과의 사태 악화를 일단 동결시켜 놓고 프리즈 시킨 거예요. 꼼짝 마 하고 동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손을 써가지고 중국의 손발을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은 무지하게 교활하고 지능적인 트럼프의 시간 끌기 수순 맞추기였어요. 참고로 저 듣바 아니거든요. 트럼프 바 아니에요. 그 가끔 그 댓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야 박성현이 너는 트럼프 이렇게 좋아서 못 사냐 이런데 듣바가 아니라요. 저는 문명의 추세를 보는 거예요. 문명의 추세를. 미국이란 나라의 움직이는 방식, 기본 로직. 그다음에 트럼프를 만들어낸 배후 세력의 그 트럼프를 지지해서 밀어올린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후 세력의 관점. 그런 배후 세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게 미국 컨서버티브 유니언, ACU, 그 다음에 그거랑 직접,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 연맹이죠. 보수주의 연맹. 다음에 그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펜스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만들어낸 사람들 진영을 대표하거든요. 이 트럼프를 만들어낸 사람 진영이나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이나 지금 현대 문명에 처한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중국 길들이기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북한 해방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때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때 저 사람이 누구래도 그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되게 크게 제 관점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또 거꾸로 그게 트럼프 아니라 누구래도 이런 상황에서 저 정도까지 일 처벌려 놓고 앞으로 무슨 일 할 거냐 내다보면 또 웬만큼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트럼프 한 개인을 가지고 이게 뭐 특바여서 뭐 이걸 합리화시키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문명의 특징을 가지고 또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협상 장소를 베트남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베트남은 개혁 개방을 해서 성공을 한 나라고요. 60년대 말 70년 초까지만 해도 베트남의 베트공의 적화 게릴라 투쟁, 베트남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이 엄청난 짓을 저질렀었죠. 푸에블로 사건, 미국 배 납치해갖고 억류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울진 삼척 공비, 또 김신조 공비, 이게 다 베트남전을 염두에 두고 이 도발을 한 거거든요. 너희 미국한테 또 한국한테 너희 베트남 가서 싸우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도발할 거야. 너희 양쪽 전선, 한반도와 베트남이라는 양쪽 전선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얘기라고 이게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나중에 개혁 개방을 통해서 그 미국과 그렇게 적대했던 나라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대체 세력으로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로서 급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불러다 놓고 김정은을 불러다 놓는다는 게 그 장소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북 협상이 안 열렸는데 김정은이 방한해요. 그런 일은 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점은
미북 협상이 열릴 거냐? 열린다면 이번에 목록과 사찰이 오케이 되는 거냐? 목록과 사찰이 오케이 안 된다면, 안 되는데도 트럼프가 생쇼를 한다면 도대체 그 쇼는 또 무슨 시간 끌기, 무슨 수순 맞추기를 위하는 거냐? 이걸 이제 봐야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은 트럼프의 시간 끌기 수순 맞추기가 일어나고 뭔가 다른 목적으로 전번에 1차 때는 미중 전쟁을 위한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상황이 그러니까 한반도 북핵 상황이 더 위기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을 막아놓고 먼저 중국을 손보는 그러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가서 생쇼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종류의 시간 끌기 수순 맞추기가 필요해서 생쇼가 있을지 모르죠. 저는 아직은 그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벌어지고 나면 조금 뭐 짐작할까. 지금은 전혀 짐작이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벌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걸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록과 사찰이 없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시간 끌기 수순 맞추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또 시간 끌고 수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미북 정상회담 생쇼를 해야 될 필요성이 트럼프한테 없는 걸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벌어진다면은 목록과 사찰을 오케이 하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이 벌어질 경우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이제 미국 목록과 사찰 오케이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또 시간 끌고 수순 맞추기 위해서 뭔지 모르지만 또 미북 정상회담 생쇼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의 평화쇼는 또 어마무시해지겠죠. 김정은 막 불러내려서 방한시키고 평화쇼하고 저희 같은 사람 배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배 아픈 거를 좀 막으려고 제가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 목록 사찰 없는 미국 회담에 반대한다. No summit without the list and inspection. 두 번째, 북한 해방만이 CVID에 이르는 길이다. To liberate is to denuclearize. 혹은 to denuclearize is to liberate. 이때 해방이라는 거는 참수라든지 정밀 폭격이 아니라 북한의 내파 혹은 침공에 의해서 북한을 미군이 접수하고 북한 전역을 미국이 평정하고 그다음 미국 주도하는 국제사회에 의해서 임시행정기구가 북한에 들어서고 그래서 북한 주민이 몇 년에 걸쳐서 최소한의 자치 능력을 획득했을 때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생기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말하자면 그 북한 해방 시나리오예요. 그 북한 해방만이 CVID에 이르는 길이다 이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걸 미국인들한테 보내고 싶은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북한 해방만이 중국 길들이기의 노른자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to liberate North Korea is to tame China. 그 세 번째 메시지고요.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결정적 시점 이후엔 시급히 박 대통령을 석방하는 데 미국이 힘을 보태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잔인한 말인데 결정적 시점 이전에는 평양 급변사태 이전에는 베이징과 평양이 포커스예요. 여기서 그 박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미국이 예를 들면 해리 해리슨 대사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본다. 그럼 미국이 다이렉트로 문재인 정부 얼굴 문질러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얼굴에다 망치로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한테 야 우리는 문재인 디스했어. 이제 너희가 알아서 문재인 끌어내려. 이렇게 메시지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온갖 뭐 종북 친북 촛불 다 나와서 반미 데모하고 뭐 난리 부르스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승부처가 베이징과 평양인데 뭐하러 서울을 시끄럽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결정적 시점 이전에는 베이징과 평양이 포커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징, 평양, 서울 전체주의 삼각체제 해체의 첫째 걸음은 지금 베이징은 북중국은 전체주의 반동을 하고 있고 전체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북한은 인류 최후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 즉 김일성 영생교고 서울은 한편으로는 전체주의 스타일로 공포숙청하고 여론선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의 김일성 영생교랑 쎄쎄쎄에서 한반도 전체를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몰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유사 전체주의, 친전체주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셋 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고 보들보들하고 좀 아닌 척 위장돼 있고 유사 전체주의고 평양은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고 베이징은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 베이징, 평양, 서울 전체주의 삼각체제 해체를 미국이 원한다면 그 해체의 첫 번째 걸음은 북한 접수고 둘째 걸음은 박근혜 석방이고 그러니까 평양 붕괴, 급변사태 그날부터 바로 박근혜 석방 시그널 올려라 이거예요. 힘 합쳐라 이거예요. 세 번째 걸음은 2020 총선혁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이제 누가 시비 걸 수 있는 소리긴 하는데 석방 후에 박 대통령 석방 후에 싸구려 박근혜 파리는 우리 자유시민이 극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 개인 숭배적 분위기로 해서 저희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어요. 저희 문제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박근혜 파리 그때 오만 날파리들 다 덤벼서 제가 박 대통령 정말 충성파입니다. 제가 충성파입니다. 제가 정치인 해야 됩니다. 제가 빠찌 차야 됩니다. 이러고서 지랄 난리 부르스를 칠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한 달에 건너서 정확히 들은 얘기는 굉장히 중요했던 인사가 하는 말이 박 대통령께서 이제 석방되시면은 이란의 호메이네 같이 그냥 방 안에 앉아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 하실 거예요.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구역질이 나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식의 분위기가 도는데 박근혜 파리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석방된 다음에 싸구려 박근혜 파리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 들고 다니면서 제가 친박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제가 진짜 원조입니다. 제가 진짜 원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자유민주 시민이 나서서 이건 문질러 버려야 된다고요. 이걸 영어로 이제 해봐야겠죠. 미국인한테 보내주는 트럼프한테 보내주는 메시지가 A message to Trump예요. First, no summit without the list and inspection. 그러니까 핵목록과 사찰 없이는 정상회담하지 마라. Second, to denuke is to liberate. 비핵화에 이르는 참된 길은 북한 해방뿐이다. Third, to liberate NK is to tame China.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만이 중국을 길들이는 길이다. Fourth, take action for PGH 박근혜 just after the decisive moment. 결정적 순간 바로 직후부터 박 대통령을 위한 조치를 취해라. 그래놓고 a step to wipe out the pro-totalitarian mob politics. 박 대통령 석방이 가지는 의미는 이게 인격살인이라든지 이런 그 폭도 정치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 폭도 정치의 희생이 된 대통령을 우리가 그 석방시켜서 명예회복을 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친전체주의적, 유사전체주의적 정치 문화를 쓸어버리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의 의미예요. 제가 아무리 착한 놈이어도 박 대통령 한 명을 위한 연민과
박 대통령 한 명 개인을 위한 신원을 위해서 이 운동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운동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현실적인, 그다음에 미래에 관한, 앞으로에 관한 심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그 운동을 제가 박근혜 팔이 박근혜 사진 들고 다니면서 국회의원 배지 차려는 정치 투기꾼을 위해서 이걸 해요? 그걸 우리가 그런 투기꾼들 위해서, 박근혜 팔이 투기꾼들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는 거는 지금 저 양반을 저 상태에서 인격살인 당하고 인민재판 당하고 그래가지고 저게다 저렇게 뭐 수십 년 감옥살이에다가 수백억 벌금 받고 처박아 놓고서는 이건 대한민국 정치 망가진 상태다. 이거는 폭도 정치 상태다. 이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any attempt to utilize her for cheap personal cult should be overcome by the Korean people. 그러니까 박근혜 팔이, 박근혜 개인 숭배, 싸구려 개인 숭배를 내세워서 정치 자산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이게 트럼프한테 보내는 4포인트 메시지입니다.